이제 저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배우는 게 네, 목적이고 또 나중에는 저와 같이 안전하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려는 게 저 목적이에요. 이 violent crime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데 보통 평균 120만 건에서 150만 건이 매년 생기는 것이 바로 violent crime. 상당히 높아요, 사실상. 근데 뉴스에 나오는 것은 mass shooting. 그것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 봤을 때 보면 1년에 한 300건, 350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violent crime은 말이 120만 건이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 어저께 DC 뉴스에 나왔지만 거기서 그 마약 거래하다가 총싸움 나서 2명 죽고 3명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웬만한 violent crime은 뉴스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나한테 생겼을 때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펜스를 많이 포커스 하고요. 또 지금 미국 채널가 또 저가 또 있는데 미국 채널에 있는 요번에 어떤 그 경찰은 저보고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리얼리스틱하게 현실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저한테 큰 인크레지가 됐었고요. 셀프 디펜스 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총 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프리벤션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프리벤션 시작해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었을 때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마지막 이 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void, escape, defend. 그러니까 void는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시간을 1분에서 5분 거리를 봐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야드에서 100야드? 예를 든다고 하면 저쪽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면 내가 피해가는 거죠. 가다가도 기분 안 좋은데 하면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야지. 많은 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가잖아요. 하다가 이제 일을 당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escape. escape은 30초 정도를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한 25야드 안팎에서 누가 갑자기 저쪽에서 뭐 온다고 하면 그냥 돌아서서 빨리 찾기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반대로 가든지 아니면 가게 안으로 쏙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펜드는 3초에서 5초예요. FBI의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violent crime이 일어나는 시간이 3초에서 5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느꼈어. 발자국 소리 뒤에서 좀 이상하게 좀 급하게 뭔가 나 따라오는 것처럼 아니면 누가 봤는데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 갑자기 확 덤볐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당하는 시간이 90%가 3초에서 5초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펜싱 했을 때는 우리가 3초 안에 총을 쏘는 거를 우리가 디펜드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컬러 어웨어니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일 처음 게 화이트예요. 화이트는 아예 주변에 그 어웨어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핸드폰을 갖고 텍스팅하고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든지 이랬을 때는 뭐 전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가장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핸드폰 때문에 당할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범죄인들이 숨어서 지켜봤을 때 이런 사람을 찾아요. 제가 텍스팅하고 건다고 하면 쟤는 뭐 백발백중.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어폰 꽂고 이제 걷는 사람들 보면 뒤에서 따라와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몽댕이를 쳐도 그냥 막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그 코드 화이트 아예 언어웨어 한 사람들이 타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옐로우. 이제 이 옐로우는 뭐냐면은 내가 걸어 다니면서 주변 사람 내가 보는 거예요. 상황도 보고. 그래서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눈을 같이 마주치고 한번 얼굴 끄덕 해주고 아니면 뭐 하이 해도 괜찮고. 그래서 상대방이 얘가 나를 그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거 느낌만 가져도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가도 얘는 그냥 피해가는 게 낫겠다. 왜냐면 다음 사람이 있으니까 뭐 여기에 목숨 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가 걷다가 만약에 여기서 좀 뭐 예를 든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갔을 때 예배드리다 갑자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일이 터진다고 하면은 내가 이머전시 엑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내가 그쪽 가까이 가서 앉는다든지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뭐 병원을 갔는데도 보면 5층 저희 집산 때문에 요번에 그 종합병원 갔었는데 5층에 갔는데 앞에 거기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들어오는 입구는 하나예요. 그리고 다 웨이팅이에요. 그러면 저 입구에서 누가 총 들고 딱 쓰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저쪽 코너에 그 이머전시 엑스 그러니까 그 스테어웨이 그 계단 있는 데가 있어서 그 앞에 그대로 딱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는 뭐지만 만약에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을 자기가 항상 생각하고 자기가 피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코드 옐로우예요.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하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총을 차고 다닐 때는 코드 옐로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오렌지죠. 이 오렌지는 뭐냐면 내가 항상 의식을 하고 걸어 다녔는데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느꼈을 때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제가 저번 때 뭐 유튜브 올렸지만 DC에서 애들 데리고 하루 종일 보다가 이제 차로 가는데 갑자기 3명이 이제 저가 유튜브에 많았지만 흑인 3명이 갑자기 차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퍼져서 오더라고요. 그 오면서 항상 말하는 거 뭐 엑스큐션이 하면서 자기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주차한 데가 이 관광 지역이 아니에요. 거긴 주차 자리가 없고 한 3-4블락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뭐 맵 두고 다닐 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뒷걸음질 하면서 그냥 손 딱 내밀고 총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한 손은 그냥 잠바 속에 집어넣고 Sorry, I'm not from here 했더니 지네끼리 이렇게 보더니 돌아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나보고 갑자기 성국 씨가 애들하고 자기 놓고 다 뒷걸음질 하니까 저 아저씨 왜 그래 했는데 저가 나중에 설명하니까 자기는 상상도 못 했대요. 그냥 저 사람들이 진짜 뭐 길을 물어보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길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내가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근데 항상 나쁜 놈들은 올 때 퍼져서 와요. 원디렉션을 안 와요. 그러니까 3명이 만약에 쫙 옆으로 섰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누가 퍼졌다고 하면 나는 계속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 디스턴스를 유지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3초 안에 칠 수 있는 거리를 재고 들어오는 거고 나는 그 거리만 안 지면 얘가 포기를 해요.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코드 오렌지는 내가 딱 느꼈을 때 이건 좀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코드 오렌지.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어떤 행동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뒷걸음질 한다든지. 그냥 혼자 도망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나도 하나. 그 아셔야 되는 것은 나쁜 놈들은 내가 그 쇼핑 백을 들고 있거나 애들 들고 있잖아. 그게 제일 타겟이어요. 왜냐면 애를 놓고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100% 자기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전에 디펜더라면 애 손을 놓고 손에 호중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쁜 놈은 내가 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쁜 놈의 목적은 내 애를 잡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디펜스 모드로 딱 폼이 들어가면은 강도들은 그 순간 포기하고 그냥 갈 확률이 99%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나중에 이제 다음 수업할 때는 실제 그 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같이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콜 레드는 모든 거 다 했는데 탈출할 방법도 없고 도망가는 방법도 없고 내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3초에서 5초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총을 보여줘서 엑스포스하고 내가 딱 폼을 잡는 순간 이 상대방이 보고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총을 빼기 전까지는 법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손을 올리고 총을 안 뺀 상태, 이 상태에서 스탑 하고 NO 하고서 얘기하고 딱 폼 잡았을 때 이 상대방이 그거 보고서는 자기는 아직 총을 안 뺐기 때문에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놈은 그러면 그때 무조건 도망가요. 근데 총을 미리 빼고 스탑 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법적인 책임이 있죠. 안 뺀 상태에서는 나한테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만약에 나쁜 놈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I'm sorry 하고서 그냥 보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총을 뺀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저는 것만으로도 저도 안 돼요. 호스터를 빼도 안 돼요. 총이 호스터를 떠나는 순간 나는 총을 쓴 걸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총이 호스터에서 나오는 순간 꼭 119에 신고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신고하잖아요. 저 사람이 총을 뺐다. 신고하면은 내가 어느 때는 나쁜 놈이 나를 덤비려고 해서 나는 총을 빼고 나쁜 놈이 도망갔어. 그리고 난 당연히 총을 넣었어. 그리고 갔는데 누가 만약에 어떤 증인이 봤을 때 나쁜 놈이 맨 처음에 덤볐던 건 못 보고 내가 총을 빼는 것만 봤고 얘가 도망가는 거 봤잖아. 그러면 금방 그 경찰 불러서 지금 누가 총 뽑고 있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리고 내가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법적으로 내가 문제가 되고 나쁜 놈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 그 증인 말이 내가 아무리 아니라 말을 해도 얘 말이 맞아요. 항상 우리가 총을 엑스포스하고 손 올린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가 안 멈춘다고 하면은 뭐 선택권이 없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멈추고 가까이 오고 덤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렇죠? 나를 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내 자신을 디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코드 레드예요. 그래서 white, yellow, orange, red. 우리가 총을 컨시하고 다닐 때 항상 레버 옐로우에 항상 다녀야 돼요. 여기 보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걸어갈 때 항상 나쁜 놈은 차 밑에 숨어 있든지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든지 건물 뒤에 숨어 있잖아요. 이것이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근데 내가 걸어갔을 때 항상 사람이 느낌이 있어요. 평소에 밝고 아주 뭐 사람 많은 데서는 전혀 느낌이 없는데 밝은 데가 가다가 갑자기 껌껌한 데가 갑자기 나타났고 여기 좀 이상한데 하고 느꼈을 때 블라인드 스팟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때 영상 올렸지만 제가 이번 여행 가다가 테슬라 스테이션이 이상하게 차지랑 건물하고 거리가 한 300여 정도 됐어요. 그래서 꼽아놓고 걸어가는데
풀밭을 지나면서 건물 쉐드가 하나 있었고 쇼핑센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여기 좀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아니야, 나를 딱 하는데 뒤에서 누가 뭐 그지죠. 엑스큐시가 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똥 나오자마자 집사람은 멈추길래 손 딱 잡고서 NO 하고 그냥 딱 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엑스큐시 했다가 내가 NO 하는 순간 자기는 다시 쏙 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지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멈췄다가 얘가 자기 기회가 있어 했을 때 총 딱 빼면은 벌써 그 몸에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멈추고 계속 움직이고 NO 가잖아. 그러면 나의 흐름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멈추고 뭔데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총을 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내가 걷는 순간에 노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은 뛰어요.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멈춘 상태에서는 다시 뛰기가 힘들어요. 느낌이 블라인드 스팟가 있다 했을 때는 와이드 서클,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 말고 약간 넓게 돌아보면서 그 뒤에 뭐가 있나 없나 자세히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눈 딱 마주쳐주고, 여자분이 제일 못하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은 시야를 피하고 무조건 계속 가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100% 당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희 탈선 코너에서도 옛날에 랜드로버 새 차 이 주차장에 높은데 깊은데 진짜 차 망가질까봐 멀리 세워놨다가 강도가 차 뒤에 숨었어요. 대부분 자기 차 뒤에. 내가 차로 왔을 때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야. 총 갖고. 이때 열쇠 주면 됐는데 남편이 안 주고 싸우다가 둘 다 총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주차를 할 때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밝은데 가까운 데 세워야 되고요. 멀리 세웠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멀리서는 이제 저 유튜브 올려주면 패닉 버튼 있잖아요. 한번 눌려요. 봤어요. 빼빼빼 패닉 버튼 막 울어대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아무도 없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서 저가 패닉 버튼 눌려서 도망간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성국 씨 막 그러는데 who cares?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시끄럽다고 뭐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켰다가 금방 다시 빨리 끄면 돼요. 그래서 패닉 버튼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패닉 버튼을 안 써요. 근데 쓰는 게 좋고요. 이제 그다음에 홈 시큐리티. 이건 뭐 다 뭐 상당히 기본적인 거예요. 뭐 창문 닫아라, 문 잠가라, 뭐 집에 알람을 해라, 바깥에 불을 켜놔라, 이제 다 이런 건데, 저도 집에 알람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알람을 안 하는 이거 두 가지. 하나는 알람 회사에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80불, 90불 주기 아까운 거고, 또 하나는 저거 한 것처럼 아마존에서 상당히 소리가 커요. 그리고 모션 디텍션 두 개인가 따로 왔는데 39불인가 줬어요. 뭐 그거 한번 누가 지나가면 진짜 옆집에서 깜짝 놀랄 정도 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하나 해놔도, 이 도둑놈은 이 집이 빈집이란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알람이 울었어.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요. 거기서 괜찮아 하고 할 도둑놈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알람을 해야 돼요. 근데 알람을 했는데도 알람을 실제 사용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이 움직이니까 알람 울까 봐서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안 한다고 하는데, 알람 무조건 하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스카이가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나갈 때 알람 없는 데다 딱 가둬놓고 나가고, 나머지는 다 알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멘트 엑서사이즈. 그건 뭐냐면, 내가 항상 평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건가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었을 때 누가 만약에 문 앞에서 뭐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 아니면 문을 막 발로 차려고 한다, 뭐 아니면 뭐 집에 불이 났다, 뭐 이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멘트 엑서사이즈를 하고 식구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식구들은 되게 재밌는 게, 남자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자신만 해도 항상 뭔가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혼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식구들한테 말하면, 식구들은 대부분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런 걸 해야 되는 표정, 그냥 그렇죠. 우리 같이 안전한 동네에 사는데 why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해서, 한 번 들은 거랑 한 번 안 들은 거랑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멘트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다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멘트 엑서사이즈 식구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저가 그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가 뒷걸음질 했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지.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 술 먹고 쓰러져 있든 뭐가 됐든.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누가 다쳤을까봐 이렇게 도와주러 가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함정이죠. 그냥 119 부르세요. 그리고 나는 내 길 가야지. 이게 제일 안 돼요. 도둑놈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했다가 도움 주러 갔다가 당하는 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셉 케어가 무엇이냐. 법적으로 따지면 컨셉 케어는 불법적인데 합법적으로
물건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곤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컨셉, 감추는 것은 버지니아에서 오픈 캐리는 허락이 되죠. 보이는 거는. 하지만 감추는 것은 허락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이 펄밋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합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생각하냐면 내가 컨셉 캐리했으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래요. 그 권리는 누구한테 다 있어요. 셀프 디펜스에 권리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아닌 것은 뭐냐? 컨셉 캐리가 아닌 것은 뭐냐면 내가 갑자기 보안관이 되는 거야. 위험한 상황에서 저기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할 것 같아. 갑자기 내가 총도 가가지고 뭐 꼼짝마 하고 아니면 사실 나는 위험한 상태가 아닌데 이 사람이 총 쏘기 시작하니까 나도 같이 막 쏘기 시작해. 이런 것이 법적으로 허락이 안 돼요.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요번에 뭐 40야드 쏴가지고 맞춘 거 상당히 진짜 정말 좋았지만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딴 사람 3명 맞췄잖아요. 법적으로 100% 내 책임 다 먹어요. 2, 3번 내가 또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럼 박사님은 총도 잘 쏘시고 하니까 항상 말씀하는 것이 나쁜 놈이 갑자기 총 들고 나타나 막 하면 같이 대결하실 겁니까? 저는 항상 대답이 무조건 아니다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느끼지 않는 한은 나는 대결 안 해요. 나는 숨어서 119 부르고 공포탄 몇 번 쏘겠지만 총을 쏘는 순간 나쁜 놈도 마음껏 쏘지 못하고 자기도 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시간을 벌려고 하지. 매스 슈터가 대부분 다 뭐예요? AR-15. 나중에 여기 와서 총 쏘보시면 알겠지만 AR-15과 9mm 에너지 차이는 잽이 안 돼요. 또 accuracy, 정확성은 곤충은 진짜 내가 그 40야드 맞춘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AR-15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100야드에서도 웨스트만 있으면 한 방에 머리 정확히 맞출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나섰을 때 100%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좀 치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법적에서는 무조건 내가 타겟이 돼요. 요번에도 그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베트남 사람이 자기 가게 훔치라는 거 칼로 막 찔렀는데 거기 보면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해요. 민사 100% 들어와요. 이 사람은 얘가 무게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면서 자기가 말할 때도 그렇죠. 총을 본 적도 없고 무기도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자기 물건을 뺏기기 싫어서 자기는 했다고 했거든요. 법적으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무기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총을 안 가진 사람이 운전하다가 시비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가나 키워요. 내가 너 죽일 거야 했단 말이야. 그거 법적인 문제 없죠. 그냥 허풍이에요. 총 가진 사람이 안 가나 키워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서 내가 총을 뺐다. 그러면은 증인이 뭐라 그래요? 쟤는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총도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죄가 없고 얘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범죄인이 되는, 총이 있었으면 특히 말조심해야 돼요. 말조심하고 피해가야 되고, 총은 방법이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 쓰는 거 외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총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진짜 총을 보여주면 제가 할 거거든요. 제가 좀 쭉 건너갈게요. 우리가 셀프 디펜스 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이 총이죠. 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페퍼 스프레이. 후투 스프레이라고 하는 페퍼 스프레이 아니면은 테이저, 전기총을 생각하죠. 이 전기총의 문제는 일단은 내가 잠바 입었잖아요. 안 뚫려요. 네, 안 뚫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거리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한 방 놓치잖아요. 난 끝난 거야. 그렇죠. 근데 테이저가 대고 쏠 수는 있어요. 근데 범죄인들이 덤볐을 때 이 사람의 인텐션은 나를 한 번에 죽이든지 기절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내가 테이저를 살에 대고 쏠 수 있는 여유를 절대 안 줘요.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쏘고 못 맞히면 대고 찔러 이거 해라. 그거는 이 테이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한번 쏘고 못 맞히면 끝났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테이저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더 믿으면 안 되는 게 바로 페퍼 스프레이죠. 이 후춧가루라고 하나. 이 페퍼 스프레이는 저번에 FBI 그 에이전트랑 저희가 수업하면 저 물어봤는데 일반 사람들이 릴렉스 했을 때 쏘면 엄청 괴로워요. 근데 흥분돼서 에드리нал린이 펌프업 됐을 때는 뿌려도 아무 효과 없다 그래요. 그냥 기침 몇 번 하면 다행이 돼요. 하기 때문에 페퍼 스프레이는 많을 때는 범죄인들을 오히려 화만 나게 한대요. 해서 이 페퍼 스프레이 꼭 갖고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오렌지 색깔에 보이게 갖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나쁜 놈이 봤을 때 쟤 있구나 그러면 피해 가겠죠. 근데 공격이 시작됐을 때 그거 뿌리고 막 해가지고 절대 안 돼. 그리고 페퍼 스프레이는 테이저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야 돼. 그렇죠. 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페퍼 스프레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테이저를 하나 넣고 권총 하나 넣고 상황에 따라서 테이저 쓸 수 있고 권총 쓸 수 있고 절대 안 돼요. 진짜 위급한 상태에 꼭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권총을 빼고 내가 내장 디펜드 했어. 근데 법원에 갔더니 경찰이 이 사람 몸에서 테이저도 나왔고 총도 나왔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른 선택권이 있었는데 무조건 죽였거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디펜드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만약 총만 있었어. 그러면 그게 이슈가 안 되죠. 선택권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는 내가 선택했는데 선택권이 3개야. 근데 제일 무서운 걸 썼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 너는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내가 무기를 갖고 다니려고 하면은 하나만 선택하고 그 하나를 합법적으로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머슬 메모리 페이지 123이죠. 머슬 메모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생긴 머슬 메모리가 있고요. 우리가 총을 쏘고 사격을 하면서 생긴 머슬 메모리 있어요. 많은 분들은 사격장에 가서 했을 때나 우리가 실제 현 상황이랑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옛날에 이제 뒤에 나왔지만 웨이브 스탠드라고 다리 앞뒤로 하고 팔 뻗고 이렇게 쏘는 거. 그래서 다들 보면 다들 이렇게 쏘잖아요. 경찰이 위급한 상태, 건파이트이 일어났을 때 100%가 다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만 연습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험할 때 자기도 모르게 풀 액스텐션, 고개 숙이고 무조건 숨을 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연습했던 사람들이 실 상황에서 총싸움 했을 때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오야되면 여기서 저 텐트 앞이에요. 여기서 맞히는 확률이 4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쏘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건 뭐 군인이건 다 바꿨죠. 지금은 다 아이솔레이션하고 다 이렇게 연습을 시키니까 이제는 정확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머슬 메모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슬 메모리를 내 내추럴 머슬 메모리,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메모리랑 같이 합치면은 상당히 우리가 어펙티브하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진 내추럴 머슬 메모리를 포기하고 이상한 거 연습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격 선수를 보니까 아직도 리폼을 하죠. 예,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시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목숨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fight or flight 그 리스폰스가 안 나타나요. fight or flight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심장 뛰는 속도랑 자기 생각이랑 자기 몸이랑 완전히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시합하는 사람들은 포커스 돼 있고 자기가 순서 다 생각하잖아요. 다음에 타당 하면서 머릿속에 자기가 다 리허설을 하면 준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위급한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걸로 시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로서는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셀프 디펜스 배우는 거기 때문에 디펜스 슈팅 배우는 게 더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은 unsighted fire 아니면 우리가 point fir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 뭐를 보고 손가락질 하라 그러고 우리가 눈을 따라가잖아. 그러면 내가 원했던 데 대부분 비슷하게 우리가 포인트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포인트 슈팅이나 아니면 우리가 unsighted 슈팅. 그러니까 타겟을 집중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권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인트하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슬 메모리가 나중에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 슈팅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타겟 포커스랑 프론트 사이드 포커스가 있죠. 타겟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총 올렸을 때 타겟을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내 총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프론트 사이드. 내 총의 앞에 있는 프론트 사이드를 내가 뚜렷하게 보이니까 내 타겟은 좀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프론트 사이드 포커스예요. 이제 그 다음에 타겟 포커스고 그 다음에 언사이드이죠. 안 보고 그냥 포인트하고 쏘는 거죠. 실제 위급한 상태에 빠진 사람한테 경찰도 매일 훈련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프론트 사이드 보고 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위급한 상태에서 포인트 슈팅하고선 자기가 도망가든지 숨든지 하는 거예요. FBI가 그 발표한 실거리가 3야드에서 5야드예요. 25야드에 저가 0점 맞힌 총 저가 여기 가져오잖아요. 안 맞아요. 너무 낮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실제 디펜스 하려고 쓰는 총은 가장 현실적인 거리에서 맞춰놓고 연습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에서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언제 deadly force, 그렇죠? 언제 총을 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deadly force 쓸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면 첫 번째는 immediate danger. 내가 진짜 위급하게 위험을 느꼈을 때예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느꼈을 때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나는 무조건 innocent 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도가 나타났어요. 총을 빼고 한 사람이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너 새끼 죽어볼래? 까불어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란 것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깡패들은 더 감정이 상황해가지고 상황이 악화돼서 덤비려고 했을 때 내가 쐈다. 그러면 내가 이너센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누가 봤다고 하면 얘가 먼저 던진 건 사실인데 총 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돼. 나는 계속 피해야 돼요. No, stop, no. 말을 많이 해요. 무조건 no, stop만 하면 그는 누가 증인이 봤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 no, stop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 안 되니까 끝에 총을 뺐다고 해요. 근데 no, stop도 없이 갑자기 빼거나 아니면 막 상대방을 자극시켜 총을 뺐거나 했을 때는 증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요. 이제 세 번째는 no lesser force is sufficient. 한마디로 다른 나한테 무기가 없었다는 거. 아까 말했듯이 테이저나 아니면 뭐 페퍼 스프레이 이런 게 없었고 있는 게 권총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쏜 거고 다른 게 있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도망가거나 피할 방법이 없었을 때. 근데 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식구가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내가 방에 TV 보고 있어요. 누가 내 집을 부시고 들어왔어. 법적으로 따지면 나는 집에서 내 총을 빵 쏠 수가 없어요. 총을 누가 들어온다 해서 나는 뒷문으로 도망가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119 부르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2층에 있고 나는 거실에 있는데 누가 앞문을 부시고 들어왔어. 이랬을 때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식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내가 도망갈 수 있지만 식구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돼. 이럴 때 내가 데들리 포스를 써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영상 다 보셨기 때문에 저가 좀 속도 좀 빨리 가는 거고요. 네. 시간을 조금 벌면은 총을 조금 더 쏠 수 있으니까요. 159에 보면 이 프로시큐터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야. 되게 재밌는 게 강도가 나 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법에서는 누구만 잡아요? 강도만 잡죠. 그렇죠? 근데 강도가 죽었어. 법에서는 프로시큐터가 케이스를 나를 향해 만들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모든 걸 다 확인해 봐요. 뭐 위트네스도 물어보고 거기 현장 다 보고 해가지고 질문들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퀘션 마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으면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저렇게 했으면 안 죽었어. 이런 식으로 케이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하고 말하지 말라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해서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죄가 없고 난 진짜 평생 난 죄 없이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쏴서 죽거나 다친 순간 갑자기 법원은 나를 향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언제 데들리 포스 쓸 수 있느냐는 건데 바깥에 누가 내 테슬라를 갖고 훔쳐라고 와요. 뭐 창문 깼어. 그때 우리가 본능적인 생각은 뭐예요? 당연히 총 들고 나가죠. 그렇죠? 해가지고서는 멈추려고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도망가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에 내가 총을 쐈어요. 근데 강도는 총을 빼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내가 살인죄 들어가요. 그렇죠. 법적으로 물건을 퍼스널 프로퍼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못 쏘게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총을 갖고 나갈 수는 있죠.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얘가 상황이 어떤지 모르다니까 내가 총을 합법적인 건 내가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은 119를 부르고 나쁜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거 신고하고 좀 억울하지만 기다려야지 우리가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쓸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누가 내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총 두고서 앞에 서 있다가 부시고 들어오는 순간 빵 쐈다. 근데 얘가 총이 없었다. 아니면 총도 안 뺐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내가 있어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집안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내가 피할 수 있을 땐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까 말했듯이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총을 쓴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허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버글러가 총을 들고 이러고 들어왔어. 싸도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놈이 총을 이렇게 들고 들어왔다 했을 때는 거기서는 제가 나 쏠까 말까 고민하면 나 죽어요. 총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최대한 빨리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한 방 맞고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3점 시간인 게 왜 그 실제 유튜브에서 실제 상황 보잖아요. 총 막 쐈는데 50m 가서 죽었어. 여기서 죽지도 않아. 한참 쏘다가 나중에 숨어 있다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애드레날린이 확 차잖아요. 그러면 너무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 총 싸움 나서 자기가 총 맞았나 안 맞았나 막 확인해봐요. 이건 실제 맞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때문에 내가 총을 뺏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나한테 공격이 멈출 때까지 방아쇠를 당기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멈춘 순간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돼요. 멈추고 땅에 쏘는데 빵빵 쐈다. 크게 걸려요. 또 한 가지는 쏘는데 그 상대방이 총을 버리거나 뒤로 돌아서서 그냥 맞아 도망가. 뒤에 대고 쐈다. 그건 안 돼. 아주 큰일 나요. 그러면 다른 웨폰은 칼이나 뭐
실제는 양방망이 외분이 없어도 내 목숨에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차를 고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데 등치 큰 뭐 흑인 아저씨나 뭐 히스패닉 아저씨가 3-4명이 나한테 온다. 나는 분명히 stop, no 하고 얘기를 했어. 근데 계속 와요. 내 목숨에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총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내가 내 목숨은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 디펜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샤크탱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쿠리움을 갔는데 큰 상어가 막 숨을 치고 다녀요. 내가 참 롤렉스를 똑 빠뜨렸어. 상어가 있는데 거기 다이빙했는데 그 롤렉스를 내가 가지로 내가 다이브 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내 애가 빠졌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무조건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총을 쓸 때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이냐 아니냐. 내가 진짜 상어 탱크에 빠져 들어갈 만한 물건 아니면 총 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롤렉스도 데이토나 같은 거 빠지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저거 보기엔 아마 상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안 돼. 그 다음에 Fight or Flight 이제 Response인데 이것이 171페이지죠.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위협을 느꼈을 때 내가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 몸에서는 뇌에서 자극을 주면서 그 인도핀이나 아드레날린을 확 몸에서 상상할 수 없게 많은 양을 확 풀어주죠. 심장은 빨리 뛰는데 바깥에 있는 혈관은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내 몸의 중심에 큰 근육에만 피를 보내죠.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게 해서 이러한 반응이 바로 Fight or Flight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가장 많이 보는 현상이에요. 이제 첫 번째 거는 터너 비전. 이것은 뭐냐면 이쪽 손을 저가 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손을 올려놓고 제가 이걸 움직이면서 여기 손가락 몇 개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보는 사람은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터너 비전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인들한테 당한 사람들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은 총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총 이름도 기억해요. 근데 범죄인의 얼굴은 전혀 기억 못해요. 이거만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얼굴은 너무 잘 기억하는데 무기는 뭐예요? 그러면 총인지 칼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기 때문에 터너 비전이 일어난다. 사실 저도 사냥할 때 이게 상당히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거리가 50야드, 80야드인데 터너 비전 딱 일어나면은 진짜 근육 움직임까지 보여요. 그리고 나한테 딱 주어진 순간에 방아쇠 딱 당기면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터너 비전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distance distortion. 거리가 헷갈려요. 저가 사슴을 쏘고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뭐든지 다 확인하고 내려가는 이유는 내가 쐈을 때 분명히 50야드야. 근데 사슴은 100야드에서 맞았어요. 절대 못 찾아요. 거리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흥분된 상태에서는 이게 50야드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나무에 어떤 했는데 쓰러졌다는 그를 봐야 돼요. 하고 실제 자기 가보면 거리가 차이가 나요. 하기 때문에 이런 거리가 좀 헷갈린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diminish sound. 사냥할 때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격에 총 쏘잖아요. 우리가 이어 프로텍션 없이는 뭐 삐 소리 나고 정신이 없잖아요. 사냥터에서는 총을 쐈을 때 총소리가 팝 하고 나지 땅 하고 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들 보면 저게 왜 그러지? 근데 바로 이 Fight or Flight Response 때문에 우리 귀에 있는 근육이 당겨져서 소리를 많이 막아줘서 그래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 사운드 디스토션 생기고요. 또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모든 게 다 슬로우하게 보여요. 저가 사슴이 나타나는 순간 제 생각에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적어도 한 15초 됐다 생각하고 정확하게 팍 쐈어요. 근데 나중에 저가 제 영상 에디팅할 때 보잖아요. 1, 2초 안에 팍 해요. 슬로우 모션이 있었을 때 나는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실제 근데 이제 문제는 나쁜 놈도 똑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한테 큰 덕은 안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사냥 같은 거 할 때 나한테 큰 덕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loss of memory. 기억 상실. 갑자기 어느 한 순간 한 카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로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데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는 false memory. 현실이 아닌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한 케이스에서는 경찰이 911 부르고 이제 하면서 자기 파트너 총 맞고 쓰러졌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파트너가 누가 쓰러졌어 그런 거야. 보니까 자기 파트너 옆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정확히 기억한 게 자기 파트너 총 맞고 땅에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alse memory 생길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또 경찰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 변호사하고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혈액순환이 다 끊기잖아요. 그러면 내 손이 상당히 떨려요. 손발이 막 부들부들 막
우리가 뭐 큰일 나거나 뭐 후두후두 떨잖아요. 내가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안 돼. 막 소리 깍깍 지르고 해도 안 돼. 우리가 이걸 한번 테스팅 해보려고 하면 얼음물 있잖아요. 얼음물에다가 두 손 다 1분 담궈 놓고 총을 빼고 총을 매니플레이트 하고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때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한 것이 어떤 분들 보면 총알을 안 넣고 다니다가 나쁜 놈 나타났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총을 빼고 탁탁 하면서 한다. 절대 아니라네. 그건 내가 총 맞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범죄는 내가 총을 뽐 상태에서 얘는 나를 쏠 수밖에 없어요. 걔는, 왜냐면 이제 걔도 자기 목숨 놓고 싸우는 거예요. 총이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윗손에 있지만은 상대방이 총을 빼고 보이는 순간 나쁜 놈들 사기 위해서는 빨리 쏴야 돼, 자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때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빠른 방법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거기서 복잡하게 내가 했던 거 연습하면은 제가 뭐 100%까지는 아닌데 99%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습한 대로 안 나와요, 절대. 이제 그냥 아까지만 이제 물어보신 거죠. 이제 요거죠. 총을 쏠 때 어디에 대고 쏴야 되느냐는 건데, 존이 3개가 있어요. pelvis. 여기 하체에 방광이 있는 데죠. 하고 그다음에 가슴, 그죠, 카디베스큘러, 그다음에 머리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페이터라고 봐요. 다 맞으면 죽는다고 봐요. 저희가 가리키는 건 가슴 하나만 가리켜요. 이제 그 이유는 헤드샷을 상대방 총소리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총을 빵 쐈어.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아. 그게 왜 안 맞을까요? 골프 선수가 이 상태에서 잽을 하잖아요. 잽이 누가 총을 빼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이 상태에 팍 해요. 그거 피해 안 피해요? 그렇죠? 잽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 데이터 보잖아요. 한 60~70% 피해요. 머리가 그만큼 빨라요. 왜냐면 목에 있는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어느 근육보다 많고 예리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가서 보면은 범죄인들이나 누가 항상 나쁜 놈이 누가 총을 쏠 때 보면 다들 머리에 대고 쏠 때가 많아요. 다들 피해요. 피하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머리에 연습했다가는 내가 못 맞춘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하기 때문에 내가 총을 가슴에 대고 딱 하잖아요. 내가 가슴을 빨리 펼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 절대 못 피해요. 가슴에 대고 쏘면 맞는다 생각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이 하체는 쏘지 말라는 이유가, 이 하체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체를 쏘면은 범죄인한테는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심폐, 심장, 폐, 간, 이 상태에서는 내가 살 확률이 거의 없고, 여기서는 갈비뼈 있죠? 여기 스터넘, 그 가슴뼈 있죠? 뒤에 척추 있죠? 내가 쐈을 때 뼈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뼈를 맞춘 순간 내가 아무리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도 뼈 맞았을 때 느껴요. 근데 뼈를 안 맞고 그냥 통 맞았을 때 나중에 느껴요. 내가 치료를 됐을 때 느껴요.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가 가장 빨리 충격을 주고 공격을 가장 빠르게 멈추게 하는 게 바로 가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연습하는 게 안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길가를 가다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리에서 총을 딱 빼지 않고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스탑! 노! 했어. 했더니 얘가 갑자기 I'm sorry 하고 갔어요. 왜냐면 총 봤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안전한 상태까지 이 상태에 있다가 내가 119를 안 부르고 그냥 집에 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총을 찰 법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총을 뺐어. 총이 호수에서 나오는 순간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총을 안 뽑은 상태. 이때는 내가 신고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한 상태에 내가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할 수도 있죠.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 당할 뻔을 했는데 좀 빨리 와주세요. 뭐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안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총을 뺐어요. 총을 이만큼 빼나 이만큼 빼나 이만큼 빼나 똑같아요. 총이 호스터에서 나오는 순간 총 뺀 거예요. 이랬을 때는 총을 뺐는데 상대방이 보고 도망갔어. 문제가 없어. 이럴 땐 전화를 2개 해야 돼. 첫 번째는 119 불러야 돼요. 그래서 119 불러서 내 이름은 누구누구고 내가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고 지금 내가 어택을 당할 뻔 했는데 내가 총을 빼서 안전하다 하고선 위치는 어디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내 변호사 불러야 되니까 여기 위치 알려주고 전화 끊어야 돼. 거기서 전화 오래 받고 있으면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나중에 내가 후회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짧게 하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상대방 계속 질문하면 그냥 꺼버려요. 그냥 끄고 변호사 전화해야 돼. 변호사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럼 변호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한테 지시를 해주겠죠. 거기에 따르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컨실 캐리
그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내가 컨시에 할 거라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쏘고 안 쏘고 떠나서 내가 총을 빼는 순간 나한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느 거 들으냐는 본인들이 잘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두 번째는 총을 빼서 쐈어. 상대방이 맞든 안 맞든 내가 총을 쐈어. 이랬을 땐 전화를 3번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119 불러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사 불러서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 전화해야 돼요. 집 전화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만약에 경찰이 집에 온다고 하면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첫 번째 그래요. 내가 피해자야, 그렇죠? 와가지고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보호한 거는 너무 잘했다고요. 그리고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네 차 좀 한번 봐도 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잖아요. 잘못 없으니까 보세요 그래. 경찰이 허락을 받으면은 서치 워런트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 근데 봤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 총알이 한 박스, 그러니까 그 한 케이스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총알이 한 박스에 50발이잖아요. 근데 프라스큐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50명을 쏴 죽일 수 있는 총알이 있었다 그래요. 그치. 그거 진짜 골 때리잖아요, 그렇죠? 말은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작게 가지고 있는 게 50발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만약에 내가 뭐 엔티디프레센, 그 항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는다, 뭐 아니면 진통제를 받는다, 뭐 이런 게 뒤에 기록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프라스키러가 케이스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이 사람은 좀 평소에 우울증에 빠진 약간 좀 긴장된 사람이고 이런 것까지 다 파고 들어요.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물건을 보세요 해서 허락을 줘서 나한테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요만큼 피해볼 것만 있어요. 그 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말 하면 나는 절대 허락 못 한다고 해요. I don't consent 딱 하고 그리고 변호사 오길 기다리라고 해요.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경찰도 딱 눈치 보면 알아요. 얘가 넘어갈 것 같으면 계속 꼬셔. 그리고 얘가 법을 좀 아는데 하고 딱 자르면은 거기서 자기들도 포기해버려요.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책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이거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붙여 말하는 건 안 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교관 수업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 안 넣는 이유가 그런 얘기 넣으면 문제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경찰서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경찰서에서 제가 그게 궁금해요. 예,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 그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식구한테 전화했을 때 식구한테 말해야 돼.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절대 못 들어오게 해라. 법적 문제 생길 수가 있다. 하고 만약에 경찰이 내 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경찰 와서 항상 그 말이에요. 지금 너의 남편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좀 서치해야 된다. Do you consent 한다고. 너 허락하냐? 그때 잘 몰라가지고 뭐 오케이. 왜냐면 분명히 말했잖아. 네 남편은 죄가 없고 피해자고. 하지만 집을 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떳떳하면 허락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경찰들은. 하기 때문에 이럴 땐 무조건 친구들이 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왔어. 집안을 봤어요. 내가 총을 다행히도 안전하게 다 건세이프에 다 넣어놨어. 총알도 다 넣어놨고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다행이죠. 근데 운이 안 좋게 총 몇 자루 밖에 나와 있어. 총알 밖에 나와 있어. 그 스테이트마다 보관법이 다 다른데 거기에 어겨져 있어요. 그게 프라스큐러 손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100%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도 총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안 되죠. 근데 진짜로 총을 이렇게 뭐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가 있었을 때는 이 버지니아 법에는 잠겨 있어야 돼요. 잠겨 있어야 되고 총알도 분리돼 있어야 돼요. 총알은 분리돼 있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예 그 지하 방 하나를 그 쇠문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다 넣어놨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총을 쏴야 돼 말아야 돼. 법적인 책이 너무 복잡하고 이걸 하고 나면 변호사에 비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다 맞는 얘기인데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I'd rather plead to 12 than be carried out by 6. 그러니까 12명 그 저리한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플리하는 것이 6명한테 끌려서 땅속에 파묻힌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는 내가 총을 저 항상 말 총을 찰 때는 내가 총을 컨셉할 때는 마음속에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 보호하기 내가 총을 쏴야 된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maybe 하면 총 안 차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시켜 지키기 위해서 나는 without doubt, 진짜 요만큼도 의심 없이 나는 총을 쏠 수 있다고 느낌을 갖고 다니세요. 왜냐면 범죄인들이 그걸 알아요. 내가 총을 뽑거나 내가 총을 가졌을 때 범죄를 봤을 때 보면 얘는 헤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빛만 봐도 헤스테이션이 있어요. 내가 딱 폼 잡고 했었을 때 범죄 딱 봤을 때 얘는 쏠래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죠. 근데 목소리도 no stop 하는 것도 이게 컨빈싱 하지 않고 내가 총 연습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보면 얘는 껌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당했어요. 하기 때문에 내가 총을 갖고 다녔을 때는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총을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답이 100% 예스가 아니면 놓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약간 어설프게 총을 보였어. 그러면 범죄인한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요. 얘도 살기 위해서는 얘도 총을 쏴야 돼.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내가 위급한 상태에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총을 들고 다니면 범죄인들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의 생각보다는 나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도 쏴야 돼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100% 답이 예스가 아니면 총은 집에 놓고 다니고 오히려 더 안전해요. 내가 총이 없잖아요. 그러면 범죄인들이 진짜 헤이 크라임이 아닌 이상 물건 뺏고 그냥 가요. 이게 하나 좀 되게 인트레스팅한데 231페이지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레이저로 쏘면은 백발백중, 그렇죠? 빨간 점이 닿는 순간 다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경찰들이 테스팅 해본 건데 0에서 2야드로 레이저로 쐈을 때 맞히는 성공률이 51%예요. 그 다음에 3에서 7야드 거리가 44%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하는 거리죠. 그 다음에 8에서 15야드가 7%확 떨어지죠. 그 다음에 16에서 25야드가 5%. 실제 제가 레이저 단 곤충을 제가 미리 몇 번 해봤거든요. 진짜 안 맞아요. 이게 레이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맞고 또 몇 번 흔들리고 나면 0점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해보잖아요. 실제 내가 아실리 스탠스 내가 디펜스 슈팅 연습하는 사람들보다 5야드에서 100% 다 맞춰요. 레이저를 디펜딩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레이저가 도움이 한 가지 된다고 하면 내가 진짜 어색한 폼에서 내가 이거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빨간 점만 보고 쏠 수밖에 없었다 이랬을 땐 도움이 돼요. 근데 레이저 저가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집에서 도둑놈이 나왔어요. 나는 레이저 총을 켜고 가.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을 보기 전에 도둑놈이 내 레이저를 먼저 볼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뻥뻥한 데는 빛이 얼마나 잘 보이는데. 그러면은 나로서는 레이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도둑놈은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도둑놈은 빨간 점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쏘면은 100% 정확한 타겟이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는 진짜 이거 잘못되면 이거는 뭐 스페셜 포스나 좀 사용할지 모를까. 이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막 만든 건데 실제로 저는 반대예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 파이어 이제 연습하게 되었죠. 페이지 243페이지요. 드라이 파이어 상당히 좋아요. 드라이 파이어 연습했을 때 실제 자기가 쓰는 총하고 저는 아마 영상 보시지 않겠지만 저는 BB 총 갖고 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총을 진짜 총 갖고 연습하잖아요. 사람이 이 머슬 멤버의 이 머릿속에 착각이 진짜 순간적이야. 내가 평소에 드라이브 했던 연습, 내가 이 총을 진짜 총 갖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제 진짜 총 잡고 한번 당겨볼 수가 있어요. 내 메모리랑 내 머슬 메모리는 이 총을 항상 진짜 쏠 때만 만지는 거고, 이거는 갖고 연습할 때만 만약에 딱 분리가 돼야 돼요. 경찰들도 집에서 드라이브 연습하다가 자기 손 쏴가지고 유튜브 나온 거 이렇게 보이는데 구멍에 나 있다. 자기가 쏘고서 하고 나서 119 부르고 그 병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파이어는 꼭 총이 분리가 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꼭 내가 진짜 총을 갖고 연습을 해야겠다 했을 때는 안전한 방향에서 총알은 그때 거기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실제 매거진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빈 총만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파이어 연습의 가장 큰 문제는 저거 해보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포인트 샷 했을 때 어디에 맞췄는지 몰라. 내가 사이즈 보고 자세히 쏘고 내가 드라이브 파이어 연습했을 때는 정확하게 사이즈 보이니까 아는데 갑자기 뽕 순간 팡 했다. 내가 하고선 내가 내 사이즈 있게 보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 포인트 하고 있어. 근데 요번에 내가 만든 거 비비총 가지고 이제 실제 총알 쏘는 거 비비총 가지고 이거는 내가 쏘면서 내 눈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총은 약간 낮게 사이즈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제 블랑 90는 약간 낮게 사이즈 맞아요. 제 CG는 약간 높게 사이즈 맞아요. 그게 왜냐면
총구의 높이가 달라서요. CG는 낮게 앉아 있고요. 구글은 높게 앉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도 포인트 오브 임팩트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 총마다 포인트 오브 임팩트가 달라요. 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 어디 맞는지 포인트를 했을 때 실제 어디 맞는지 내가 알아야지 평소에 내가 약간 낮게 쏜다, 약간 높게 쏜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머슬 메모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플래시라이트 있죠. 제 영상은 저거 올렸나 안 올렸나? 이 플래시라이트 제가 반대한다는 거 아직 안 올렸어요. 그건 못 봤어요. 아직 안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저 영상을 제가 좀 몇 개 놨는데 앞으로 나올 건데요. 저는 플래시라이트 절대 반대예요. 저번 때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자기 집에서 도움이 들어오니까 플래시라이트 곤총 들고 왔다가 위층에서 계단 내려오자마자 총 맞고 죽었어요.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 켜잖아요. 얼마나 멀리서 보이는지 알아요? 1.6 마일에서도 보여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깜깜한 밤에는 빛이 그만큼 잘 보여요. 근데 플래시라이트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 밤에 자다가 소변이 메려서 내가 화장실 가. 근데 집사람 깨우기 싫으니까 내가 불 끄고 가잖아요. 갔다 와. 전혀 문제 없어요. 도둑놈이 그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절대 못해. 도둑놈, 내 집 안에서 불을 꼭 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둑놈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불이 없어도 웬만큼 소파가 어디 있고 뭐 여기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갈 수가 있어. 근데 도둑놈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얘는 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보거나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제일 먼저 불 켜고 플래시 켜고 막 그래요. 도둑놈은 안 켜. 왜냐면 불을 켜고 오는 사람은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불이 오는 순간 빵 쏘면은 나는 이기는 거야. 근데 불을 꼼꼼하게 끄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불을 꼭 켜야 돼요. 도둑놈이 켜야 돼요. 나는 도둑놈이 불을 켜기까지 기다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곤충을 가지고 119 불렀어요. 119 부르니까 이제 119에서 뭐 화장실에 숨어라 아니면 방 구석에 숨어라 해고 내가 총 준비하라고 하죠. 총 준비하고 내가 다 숨어 있어. 그리고 불을 켜놨어. 안방을요. 근데 도둑놈이 두세 명이 방문을 팡 차고 들어왔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 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는 차고 도는 순간 내가 저 방구석에 숨어 있는 거 눈에 금방 보이잖아. 그렇죠? 내가 불을 꺼놨어요. 동네에 플래시가 켜고 들어왔어요. 날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죠. 금방 못 찾아요. 얘도 막 찾아야 돼. 내가 어디 있지 하고. 그렇죠? 근데 나는 문만 보고 있잖아.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나한테 에드밴티지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우리는 껌껌한 게 무서우니까 자꾸 불을 켜려고 하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억제해야 돼요. 불은 무조건 나한테 피해요. 내 집에서는 껌껌한 게 나한테 무조건 에드밴티지 하기 때문에 저는 플래시를 쓰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 플래시를 사람들이 총에 하든지 익하든지 하잖아요. 항상 플래시라이트는 내 가슴 앞에 와 있어요. 도둑놈이 FBI 데이터는 안 돼. 범죄인지 총 쏠 때 빛에 대고 쏜대요. 왜냐면 그게 제일 잘 보이니까. 빛에 대는 순간 내 가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FBI들은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자기네 플래시랑 호든 따로 있어. 이렇게 두고 있어요. 총은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러니까 총을 맞는데도 자기 손에 맞지 자기 가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플래시를 반대하는 건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다들 가지고 있잖아. 영화 보면 이렇게 그쵸? 똑같이 하죠. 그렇죠. 경찰이나 군인들은 필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모르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잖아. 몇 명이 같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동시에 많은 구석을 커버를 해요. 근데 내가 혼자 플래시를 들고 있잖아요. 내가 보는 데만 보여. 그렇죠? 그러면 범죄는 나를 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라이트는 여기에 쭉 나오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게 헤비 소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이 플래시에 든 손에다가 곤충을 올린다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요. 요 손 등을 같이 딱 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쐈을 때 리코일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surefire 아니면 시갈 호드라고 하죠. 손가락 사이에 플래시라이트를 잡고 그다음에 총을 같이 잡는 거예요. 여기의 장점은 두 손을 잡는다는 건데 저거 해보니까 뭘 포인트하기 쉽지가 않고 막 흔들려.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에 FBI 호드죠. 사실 저는 플래시라이트는 무조건 반대예요. 총에 달든 손에 들든 이것은 내가 총 맞기 딱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요즘은 총에 달려서 근데 내가 만약에 컨실 캐리 할 때 컨실 캐리가 내가 꼼꼼한 길을 건너간다 했을 때 진짜 내가 범죄인들을 봐야 된다고 하면 실제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총은 플래시에 내가 총 한번 달아놨잖아요.
별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 달아놨을 때 집에서 있는 거 쓴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이제 우리가 요까지 우리가 이제 그 프린시플을 배운 거고요. 이제 저희가 총을 실제 가지면서 또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 권총 종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카보이 시대 때 보는 싱글 액션이죠. 이것을 햄머리라고 하고요. 햄머를 당겨야지만이 방아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햄머를 안 당기면 아무리 쏠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싱글 액션. 우리가 총알을 넣을 때도 오픈식에다 하나씩 넣을 수밖에 없고요. 뺄 때도 이걸로 하나씩 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더블 액션, 싱글 액션이죠. 그러니까 더블 액션, 싱글 액션 차이는 뭐냐면 이 햄머리 2번 움직이면 더블 액션이고요. 한 번 움직이면 싱글 액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먼저 총알이 없는 거 확인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방아쇠를 당겼을 때 햄머가 2번 움직여요.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잖아. 이건 더블 액션이에요. 이거 꺾어 놓은 상태에서는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싱글 액션이죠. 이것은 반자동이죠. 반자동이지만 더블 액션, 싱글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햄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안정화가 확인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카 거죠. 그래서 얘도 내가 방아쇠를 당기면은 햄머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죠. 이게 더블 액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꺾인 상태에서는 싱글 액션. 훨씬 더 깨끗하죠. 내가 총알을 넣고 다니잖아. 그렇죠? 했을 때 총알을 딱 한 다음에 요 디카 걸로 햄머를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다니잖아. 했을 때 첫 발은 내가 쏘기 위해서는 세게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로 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총이 옷에 걸린다고 해서 꽝 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서 타겟에 가고 힘을 확 줬을 때 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꺾인 상태잖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확 나가요. 하기 때문에 저가 이런 스트라이커 파일, 이 스트라이커 파일은 이 더블 액션, 싱글 액션보다 방아쇠가 예민하진 않아요. 요새는 또 뭐 시합용 나온 건 상당히 예민하게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더블 액션과 싱글 액션의 가운데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방아쇠가 너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총알을 넣고 다녀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한 건데, 이제 요새는 이제 막 총도 좋아지고 이제 시합용이 나오면서 이런 스트라이커 파일도 방아쇠 프로 1파운드 밑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냥 살짝만 건드면 팡팡 나갈 수 있게요. 그래서 일단은 더블 액션, 싱글 액션이고, 이거는 CG고요. 이 CG를 보면은 이 프레임이 넓어요. 그리고 위에 슬라이드가 조그매요. 그래서 내가 손을 올렸을 때 이 손이 슬라이드 건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쐈을 때 좀 안전한 편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프레임 밑에 있기 때문에 총구가 낮게 앉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이 총을 쏠 때는 항상 약간 높은 데 해야지 맞고요. 얘는 거꾸로 약간 낮은 데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요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스트라이커 파일. 이 스트라이커 파일은 뭐냐면 CFT도 없고요. 여기 CFT 나오는 것은 있지만은 원래 나왔을 땐 CFT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파이어 핀이 꺾인 상태야. 나는 아무 때나 빠 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웨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총을 자기가 차고 다니잖아. 근데 어느 때 위급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빼서 쏠 수 있는 총이 바로 이 스트라이커 파이어예요. 근데 이 총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영화 보면 다 스트라이커 파이어만 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커 파이어가 딴 거보다 좀 싸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영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는데, 이 스트라이커 파이어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써야 돼요. 실제 저 USC의 교관 수업 들었을 때 그때 우리를 가리킨 사람도 스트라이커 파이어 안 써요. 자기는 이거 쓰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스트라이커 파이어 무섭대요. 왜냐면 유튜브에 나왔다고 저는 실제 못 봤는데, 아주 유명한 그 교관도 스트라이커 파이어 갖고 막 쏘다가 호스트에 넣고 빵 해가지고 자기 다리 쏴가지고 병원 간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왜 나가냐, 호스트를 뽑고선 쏘다가 집어넣었을 때 운이 안 좋게 옷에 걸리거나 뭐에 딱 걸리잖아. 그러면 내 손가락이 안 들어가 있다 갑자기 확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움츠라면 꽉 잡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잠못 들어가면 꽝 하면은 자기 다리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다리를 벌리고 총을 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꽝 하면 내 다리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총을 호스할 때는 엉덩이 빼고 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방향을 바꿔주고 호스하는 버릇을 하면은 잘못해서 꽝 하더라도 옆에 땅을 쏘는데, 이렇게 우선 꽝 하면 내 다리 쏘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 가지고 실수를 제일 많이 쏘는 게 자기 다리랑 자기 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항상 내개전을 빼고 한 다음에 슬링샷은 우리가 고무줄 총이죠. 뒤에서 당기는 거야. 하고 나서 안전한 게 다 눈으로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아쇠 당겨주면은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총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건 세이프티 규칙 4개가 있죠. 첫 번째 혹시 아시는 분? 첫 번째는 consider all firearms loaded. 그러니까 모든 총은 총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만져야 돼요. 총이 로드돼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요. Make it safe. 그가 원래는 룰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탄창 빼고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이것은 우리가 탄창을 좀 늦게 뺀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우리가 실제 넣으라고 하죠. 하고 그 다음에 탄창을 빼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총알이 없는 거 알잖아요. 이때 다시 받고 방아쇠 당기면은 이 상태는 세이프한 거예요. 근데 저가 지금 이 탄창을 저가 먼저 빼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탄창을 먼저 빼는 버릇을 해야지. 그렇지. 이거 먼저 하는 버릇에다가는 아주 위험할 때 순서가 헷갈려 버리면 탄창은 뒤늦게 빼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총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창 먼저 빼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아쇠 당겨놓고 내려놓으면은 안전한 상태예요. 룰 넘버 2는 총구, 머저 컨트롤. 항상 타겟만 향해서 총구를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보면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항상 잘해요. 근데 항상 총을 언제 돌리느냐? 탄창을 뺄 때 돌려요. 그 여기 보면 그 인도 사격장 가보면 옆에 그 그 방탄유리 있잖아요. 거기 막 깨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한때는 1리터 가면 엄청 깨져 있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요즘 깨질 때마다 빨리빨리 바꿔주는데 그 뭐냐면 총이 잼되거나 탄창을 빼고 싶을 때 대부분 손이 릴리스 버튼 잘 안 눌려져요. 그러니까 총을 돌리고 하면 편해. 그러니까 쏘다가 항상 이렇게 하고 간다고. 총을 일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잼했을 때 꽝 하잖아요. 그러면 총이 옆에 나가는 거야. 방탄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안 맞아. 뭐 없으면 이 사람 맞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좀 손이 커서 저는 문제가 없는데 손이 작아서 안 되시는 분들은 총을 몸으로 와야 돼요. 하고서 하면 총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옆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내 총은 그렇게 해서 항상 앞을 보고 이 상태에서 내가 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룰 넘버 3. 트리거 핑거가 방아쇠 손가락이 타겟에 나가기 전까지는 넣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쏠 때는 이걸 잘해요. 근데 하다가 총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 낀 상태에 내려놓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총을 쏘고 나서 손가락 빼고 들어가죠. 오늘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태에서 하이웨이 포지션에서 엑스텐 한 다음에 손가락 들어가고 파이어하고 손가락 빼고 리트리브. 이거를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어 하는데 그거 몇 번 하고 나면은 진짜 자동적으로 내가 총이 엑스텐드 하기 전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리치할 때 항상 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연습 좀 우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룰 넘버 4. Know your target and beyond. 내 표적을 알고 그 이상을 알라는 거죠. 자기 표적만 쏴야 되는데 땅바닥에 있는 번호판 막 쏴대고 옆에 있는 사람 거 쏘고 옆에 타겟 쐈을 때 내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방향 갈지 몰라요. 우리가 아웃도어에서 하는 가장 애드밴티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실 상황에서는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총기 사건이 있다, 뭐 매스링이 있다 했을 때는 범죄는 내가 대고 쐈을 때 범죄만 혼자 딱 서 있으면 좋은데 그 주변에 이네슨 바이슨 내가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도망가고 누구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머저 펀치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내 총에 맞은 사람은 다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요. 내가 이 범죄를 잡기 위해서 총싸움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과정에서 한두 명 젊은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나는 몇십 명을 살렸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범죄인의 모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딴 사람을 쏜 것이 죄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총 맞은 사람 식구들은 민사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100% 들어와요, 그거는. 법적인 눈으로서만 죄가 있다 없다 따지면은 진짜 큰 오차예요. 민사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니버설 룰 4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때 make it ready 하는 말이 있어요. make it ready는 뭐냐면 탄창을 호주에 넣고 있다가 make it ready 했을 때는 하나 넣고 우리가 넣은 다음에 액션을 지금 이게 오픈되어 있지만 총알이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딱 닫히겠죠. 탄창을 넣고 항상 한번 때려주는 버릇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셔야 되는 것이 총알이 이게 15발이잖아요. 꽉 차 있잖아요.
딱 때려주지 않으면은 이 총알이 위에 챔버를 눌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세이프티는 안 넣는 거예요. make it ready면 발사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엉덩이 빼고 홀스터를 하는 게 make it ready예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have ready position. 이게 make it ready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총을 쏘고 나서 쏘고 그 다음에 내가 make it safe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매거진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거진 빼면 한 발 넣었을 때 얘가 오픈되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워킹 해주고 그 다음에 없는 거 확인하고 앞에 대고 방아쇠 당겨주고 이 상태는 얘가 쏠 수가 없잖아. 이게 make it safe.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리추를 하든지 포스터를 하는 거예요. shoot when you're ready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좀 급해. shoot 시간 빨리 쏴야 되는데 shoot when you're ready라는 것은 내가 준비돼 있을 때 쏘라는 거. 쏘고 나서는 무조건 방아쇠 떼야 돼. 손가락에서 방아쇠 떼고 그 다음에 내가 리추를 했을 때 리추를. 우리가 이제 둘이 섰을 때는 처음에는 저가 리추를 말할 때까지 저가 리추를 하지 말라 그래. 옆에 있는 사람 기다려 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약간 익숙해졌을 때는 자기가 자기 속도에 쏘고 자기가 리추를 마지막에 끝에 가서 make it safe만 하고 홀스팅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make it ready 했을 때 네. 이 핑거를 나간 다음에 이거예요? 아니면은 나가면서 처음엔 나간 다음에 넣을 거예요. 나간 다음에 넣어야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속도가 빨라지면서는 실제 나가면서 지금 웨이 됐을 때 손가락 넣고 쏘고 손가락 빼고 리치브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연습 별로 안 해요. 근데 저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총을 했을 때 내 눈에 라인 오브 사이트하고 총하고 팔하고 너피하고 내가 원하는 표적하고 너피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맞아요. 눈하고 내 권총하고 사이트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겨냥을 해야지 맞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연습했던 내가 원하는 표적 너피는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총이 여기서 내 눈까지 올라오는 거나 내 몸이 따라와 주는 거랑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몸이 표적을 따라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저 영상을 봤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덤비거나 총이 왔을 때 무조건 사람이 무조건 이게 본능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한번 그룹을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룹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웹이에요. 그렇죠? 이 웹하고 마지막 손가락 두 개예요. 그래서 총을 잡았을 때 항상 이 리버 테어 위에 딱 붙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가락 세 개를 뚜이 아미고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총 밑에 딱 들어왔을 때 요 상태고 인덱스 핑거는 이 프레임 위로 앞을 포인트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공간이 생긴잖아. 여기에 가장 두꺼운 이 엄지손가락 밑이 일로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손가락이 이 추격 가드 밑으로 요 손가락 위로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엄지손가락들과 인덱스 핑거는 앞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총을 컨트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힘을 요거랑 요걸 주라는 이유는 반동했을 때 얘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타겟 훨씬 빨리 와요. 한 손을 쏘기도 훨씬 더 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쏘는 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본인들 총을 좀 저희가 꺼내보고 제가 한번 구입을 볼게요. 지금 총은 안전한 상태니까요. 제가 이제 총 한번 구입을 해볼게요. 앞으로 빼시고요. 요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항상 지금은 상당히 잘 되는데 요게 슬라이드 던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냐 말씀한 것처럼 싸울 때 재미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엄지손가락에 슬라이드 건드는 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하웨리 포지션 딱 오시고 여기서 일단은 엑스트란 하면은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fire 하면은 방에 당기시고요.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빼고 그 다음에 retrieve 하면 다시 오시는 거고. extend fire retrieve 손가락 빼셔야 돼요. 지금 쏘는 순간 손가락 빠져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extend fire 손가락 빼시고 retrieve 한 번 더 해볼게요. extend fire 오케이 retrieve 총은 항상 타겟 향해 있다. 여기서 똑바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 나가면서 내 눈 높이와 어깨랑 딱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쐈을 때
총의 반동이 내가 손이 딱 락됐잖아요. 그러면 이 반동이 뒤로 오잖아요. 그렇죠? 이 어깨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쏘면은 총이 자꾸 위로 꺾여 올라가려고. 그래서 반동은 내 어깨 뒤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기 눈하고 타겟하고 맞추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타겟하고 내려가고 맞았어요. 그러면 무릎을 안 구부려도 그래도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위협을 느끼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거는 본능이죠. 진짜 총싸움 있는 것도 보면 뭐 강도가 뭐냐 그 가게에 와서 총 대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이러고 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숨는 게 본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본능에 있는 거를 이용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커버될 거예요. 오케이, 다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저거 오늘 좀 숨이 찰 정도로 말을 빨리 한 이유가 오늘 오신 분들 좀 총을 좀 많이 쏘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make it ready 그러면 여기서 호스에서 손 하나 빼고 여기서 가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이게 지금 make it ready. 우리 이 상태에서 extend 하면은 extend 하고 그 다음에 fire 하면 손가락 넣고 손가락 빼고 retrieve. extend fire 넣고 빼고 retrieve. extend fire 빼고 retrieve. extend fire 빼고 retrieve. 지금 총 하나 없는 상태가 안전한 상태니까요. 권총을 빼시고 하이웨리 포지션 오세요. 가슴으로 하이웨리 포지션 오시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그립이 딱 돼야 돼요. 손 그립이 잘 맞아야 돼요. 좋아요. 그 상태에서 딱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하이웨리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좋아요. 가슴을 딱 드시고 좋아요. extend 좋아요. fire 손가락 다 빼시고 retrieve 지금 make it ready 지금 렉 하셨나요? 지금 괜찮은데 렉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셔요. 지금 손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잡든지. 왜냐면 어느 때 얘 때문에 여기 잡기 힘들면 여기 잡아야 돼요. 아셨죠? 좋아요. 가슴에 와 있고요. 하이웨리 포지션 됐고요. 이게 조금 더 가슴 와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하이웨리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finger out. 그렇죠. retrieve. 좋아요. 지금 뭐 괜찮게 맞았어요. 지금 너편 조편이요? 아, 둘 다 잘하셨네요.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좋아요. finger out. retrieve. 지금 엄지손가락 약간 높게 올라오고 있어요.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finger out. retrieve. 그렇죠. 항상 손가락 나와 있으니까 손가락은 여기 닿고 있어야 돼요. 방아쇠 하면 안 돼요.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오케이, retrieve. 좋아요. 지금 좀 감이 생기죠? fire when you're ready. very good. 자, 지금은 아직까지 retrieve 하기 전에 retrieve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다들.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오케이, retrieve. 지금 보면 make it safe. 탄창 빼시고요. 총 돌리면 안 되고요, 항상. 그렇죠. 지금 좋아요. 마지막 때는요. 자, 방아쇠 이 상태에서 방아쇠 당기고 이 상태에서 그렇죠. 하고 항상 총은 앞으로 하고 하셔야 돼요. 땅을 놓거나 밀려도 안 돼요. 항상 앞으로. 그리고 엉덩이 빼고 호스트 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다 보면 총알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호스터를 한 다음에 움직이면 돼요. 지금 보면 이거 하나 떨어진 게 이거 지금 라이트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첫 발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일로 조금 헤매다가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성선님은 거꾸로 처음에 되게 잘하셨다가 처음에 웬일 그러다가 지금 끝에 약간 좀 내려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10발을 넣을 거고요. 뒤에 앞에
떨리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오늘이 처음이고 긴장돼서 그래요. 지금 많이 긴장된 거예요. 긴장됐어요. 그러니까 저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쏘다 보면은 그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연습하시는 생각하시고 처음에 떨리는 건 정상이에요. 긴장 안 되는데도 안 맞는 건 뭐죠? 그럼 좀 더 연습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방아쇠 당기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잘 아시는데 방아쇠 당기다 보잖아요. 뭐 어느 순간 딱 멈춘 데가 있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멈춘 데까지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안 떨릴 때 탁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fire when you're ready 했을 때 이 방아쇠가 빵 땡기지 말고. 그쵸, 그 벽에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겼다가 멈춘 데까지 와 있는 게 바로 fire when you're ready. 여기서 fire when you're ready 하면 살짝만 당겨 나가게요. 맞아, 처음부터 그거- 끝까지 길게 당기면 무조건 밑으로 맞아요. 맞아. 지금 여기서 그립이 딱 좋아야 돼요. 나가서는 우리가 그립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지금 레드 찾는 거 아니죠? 꺼졌어. 당겨 놓으시고요. 한번 그렇죠. Extend. 좋아요. Fire when you're ready. 손가락 빼시고 좋아요. Retrieve. 오케이. 자, 가슴에 오시고요. High ready position.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손가락 빼시고 Retrieve. 좋아요.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Retrieve.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Retrieve. 지금 자꾸 총이 높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이게 포인트가 좋아졌는데 지금 위에 세 발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마지막 세 발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우 창피해. 잘 맞았네. 지금 상당히 잘 맞았어요. 그래요? 예, 지금 보면 처음에 두 방 맞고 다 밑에 맞았잖아요. 지금 요번에는 위쪽으로 좀 많이 잘 맞았어요. 근데 20발 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 이 밑으로 좀 구멍 큰 것들이 있네요. 이거 제 거래요. 이거. 예, 이게 이거. 지금 보면 그쵸, 이게 다. 저는 자꾸 밑으로 맞네요. 예. 밑으로. 지금 엔티시페이션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선생님은 아까 전에 여기서 지금 잘 맞았다가 지금 이 위로 지금 실제 이 위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는 그래도 그나마 그게 있었는데 다시 예. 그게 없으니까 에임 할 때가 여기 뺐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에임 포인트가 없어지니까. 아이고 몇 다시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Retrieve. Make it safe.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아예 왼다시 빼고 나니까 훨씬 잘 맞았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셀프 디펜스 쓰시려고 하면 왼다시 없는 게 나아요, 사실은요. 그게 제 사실, 질문이 예, 눈은 주시가 왼쪽인데 오른손잡이라 예, 한쪽 눈을 감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사이즈 볼 때 왼쪽으로 보세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했죠. 예. 아예 총을 약간 왼쪽 눈으로 따라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괜찮은 건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네네.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지금 보면 아까 상당히 잘 맞으셨고요. 아직도 약간 낮기는 한데, 저희가 한 번 더. 그러면 저희가 눈 때문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버릇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나중에 그 고치기 힘들어요. Fire when you're ready. 지금 정상인데. Retrieve.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또 정상인데요. Extend. Fire when you're ready. Make it safe.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좋아졌고요. 지금 마지막 손게 지금 이쪽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거 보면 지금 그 총은 약간 밑으로 맞아, 이 거리에서는. 그래서 약간 지금 요로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쵸? 지금 왼쪽 눈을 바꾼 후에는 지금 여기랑 여기 다 박살냈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연습을 왼쪽 눈으로 하세요. 그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지금 마지막 20발은 두 분 다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으셨어요. 다들 성과 상당히 잘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은 좀 맛을 보기 위해서 드라이앤 파이어를 해볼까요? 지금 이 총을 안전한 상태가 우리가 아니까요. 이 상태에서 총을 뺐을 때 드라이앤 파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을 빼는 게 아니고 총을 잡는 거예요. 요 웹이 이 비버 테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처음에는 이 손은 자기 배에 와 있고 이 상태에서 했을 때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여기 딱 들어가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나오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총을 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삐 하면 탁 해서 똑바로. 그래서 이 총구가 고무줄이 표적에 묶여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총을 뺐을 때 고무줄 붙어 있으면 그냥 똑바로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끌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높이에서 빼서 하고선 빵 쏘고 다시 손가락 빼고 다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한 발씩만 넣고 할 거예요. 한 발씩만 쏘고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한 발 한 발 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데까지 우리가 할 거고요. 스탠바이 하고 해서 넣고 뽑아서 빼고 다시 리트리브하고 여기서 탄창을 빼고요. 몇 개 세이프 할까요? 총 한번 빼고 그다음에 방에서 잠기고 집어넣고 손이 올라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야요. 여기 손 그립 옆에요. 이 상태에서 스탠바이 make it safe. 지금 1.22초예요. 처음에 했을 때는 한 3초에서 4초 생각하면 돼. 내가 천천히 해서 쏘고 빈총 갖고 먼저 연습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올라오면서 똑바로 가셔야 돼. 지금 여기서 보면 약간 넘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바로. 그렇죠. 똑바로요. 그것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머슬 메모리 생겨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를 줄이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속도가 붙어요. 상당히 천천히 할 거예요. 우리 천천히 해서 모든 스텝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할 거예요. 속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탠바이. 아주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make it safe. 탄창 빼시고 닫고 그쵸. 호스트. 이제 호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세이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걸 그냥 집어넣으려고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혼자 연습했던 게 몸에 배어서 그래. 스탠바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Make it safe.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Make it ready. 총을 항상 앞으로 포인트 하세요. 딱 말고 손가락 빼시고 아주 좋아요. Make it safe. 얘가 문제. 여기에 붙어 있어요. 항상. 탁 놓으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아쇠 당겨야죠. 방아쇠 당기고 집어넣어요. 좋아요. 지금 처음에 이런저런 실수하고 막 헷갈리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너무나 이렇게 막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한 개 더 남았죠? 네. 지금 시간도 괜찮으세요. 지금 그렇게 천천히 하는데도 3.44초예요. 좋아요. Make it safe. Make it safe. 방아쇠 당겼어야죠. 이 상태에서 당겨주고 방아쇠 당겨. 그러고 지금 세이프한 상태는 더 이상 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래킹 한 다음에 당기고 집어넣는 거예요.
make it safe. 다들 정확성 상당히 좋아요. 백발백중. 좋아요. 그 상태에서 make it safe. 좋아요. 지금 놓친 이유가 왠지 지금 처음 놓쳤잖아요. 그게 왠지 알아요? 욕심을 부렸어. 1.79초. 너무 빨랐어요. 욕심을 부렸어. 욕심 부렸어요. 맞아요. Make it ready. 좋아요. 다들 지금 총 다루는 게 아까보다 훨씬 더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Stand by. Make it safe. 지금 저가 보기엔 2번 연속 미스하는 이유가 지금은 요번에 맞았는데. 맞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Make it safe. 완전 동시에. 아, 그래요? 좋아요, 아주. Make it safe. 2.34. 지금 더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 개 더 남았네. 네. 네.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또 욕심이 그쵸. 생겨가지고 빨리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저가 말때 자꾸 자극한다니까요. 이래야지 또 실력이 늘어요. 이제 마지막 발이니까 안전하게 오케이. 최대한 빨리 쏴보세요. 알았죠? 일단 맞힌 게 목적이에요. 안정에 맞추는 거요. Make it safe. 지금 첫 발이 2.09. 좀 빠르다 보니까 놓쳤어. 그렇죠? 맞았는데? 맞췄어요? 네. 정확히 안 맞고 옆으로 삐쳤나? 삐졌어요. 네. 구석에, 제가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구석에 맞았어요. 네, 근데 흔들리면- 맞긴 맞았어요. 흔들기만 하면 돼요. 비디오 판독. 저 집에 가서 할게요.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사격도 하고 제가 원했던 거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서티피케이션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이 Basic Handgun Firearm Training.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총 종류 보고 총을 핸들링하는 거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cealed Carry Firearm Training. 사시는데 서킷 코트에 가셔서 CCW 펄밋 하러 왔다고 하고 어플라이 하면서 얘를 같이 내주면 돼요. 네. 네. 네, 박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이제 요거 하신다면은 102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Basic Different Shooting.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스 2번 하면 요번 토요일 날 이제 끝내신 분들이 시합하는 거고, 시합은 꼭 해도 안 해도 상관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03, 104에서 또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샷건을 홈 디펜스 샷건이 제일 좋은데도 안 써요. 그 이유가 샷건을 연습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샷건 진짜 네. 하나 사고 싶은데. 트랩 슈팅 가서는 날아가는 것만 쏘게 돼 있지 라이플 렌지에 가서도 못 쏘게 하고 인도어 렌지에서도 못 쏘게 하고 그러니까 샷건이 최고 홈디펜스 최고 좋은데도 실제 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좀 멀리서 오신 분들 제가 샷건대 뭐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 맨 처음에 다 곤충이 좋다고 했다가 샷건 딱 쏘고 나서는 홈디펜스 뭐 사시려면 다들 샷건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 제가 샷건도 제 총을 빌려드리면서 수업도 좀 하고 또 이제 일부 또 학생분들은 사냥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양이 하고 하시는 거 보고. 네, 이번에 CCW 수업 들으신 분이 정말 고맙게도 이렇게 좋은 과자를 한 박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습니다.